50대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월급처럼 쓰던 연금이 부도난 이유. 이 한 문장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봉 1억, 2억을 받던 사람이면 은퇴 후에도 적당히 굴려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게다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안정감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건강 문제, 자녀 교육비, 부모 봉양, 집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심지어 경제 상황까지 모든 것이 예측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누구나 막연하게 나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생각지도 못한 재정적 공백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은퇴 후의 삶이 왜 이렇게 불안정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은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60세쯤 되면 퇴직하고 연금으로 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연봉이 높았던 분조차도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여겼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연봉이든 중간연봉이든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분명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은퇴 후 삶의 함정. 1. 52세 어씨 나는 임원이니까 걱정 없을 줄 알았죠. 어씨는 50대 초반에 대기업 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임원도 됐으니 노후는 반쯤 보장된 거 아니야? 하고 부러워했죠. 실제로 연봉도 꽤 높았고 성과급도 매년 나오고 퇴직금이나 스톡옵션 같은 혜택도 기대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라는 조직은 늘 변한다는 점이에요. 어씨가 임원이 되고 2년쯤 지나니까 회사 실적이 급락했고 결국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임원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해까지만 근무해 주시고 정리 좀 해주시죠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어씨는 그래도 내가 임원이었으니 퇴직금도 꽤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받아보니 이직 때 썼던 돈이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이미 대출이 꽤 있던 상태라 생각보다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이가 52세다 보니 새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재취업이 돼도 과거의 연봉을 기대하긴 힘들었죠. 결국 당장 당해년부터 은퇴를 하게 된 어씨는 연금 개시 시점이 아직 몇 년 남아있고 별도의 준비 없이 연금이 나오면 그걸 월급처럼 쓸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연금을 당겨서 받으면 감액되니까 손해고 그렇다고 당장 생활비가 없는 걸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결국 어씨는 퇴직 후 곧바로 이거 내일이 막막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임원이었던 자부심도 있었고 자산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채와 미래 생활비를 감안했을 때 한참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어씨의 케이스를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은 임원이든 아니든 회사가 갑작스레 문을 닫거나 내게 퇴직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라는 사실이에요. 2. 55세 B씨 연봉 1억 넘게 받았어도 준비 안 하면 끝장나더라고요. B씨는 중견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나중에는 연봉이 1억 원을 넘겼고 매년 성과급도 톡톡히 받아왔죠. 슬슬 앞으로 5년 정도만 더 일하면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히 살겠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몇 년 전부터 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실적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B씨가 55세가 되던 해 회사는 정년퇴직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정년은 60세였지만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으로 나오면 억 단위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B씨는 그래, 어차피 몇 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냥 빨리 나와서 노년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였죠. B씨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요즘 부동산이 제일 안정적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막상 투자한 곳이 예상과 달리 가격이 내려가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공실이 발생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수익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B씨의 자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익은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던 예금을 깎아 쓰기 시작했고 곧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버티다가 2년 정도 지나니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거죠. B씨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은 미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부동산은 오래 잡고 가면 언젠간 오르겠지 생각했지만 단기 생활비나 유지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았던 게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이렇듯 연봉이 1억이 넘었어도 은퇴 후에 잘못된 투자 판단 한 번이면 금세 재정 상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3. 58세 CC 연금을 월급처럼 믿고 썼는데 물가 상승을 못 이기겠더라. 마지막으로 CC 이야기를 해볼게요. CC는 58세에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고 나름대로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이젠 좀 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살자라는 게 CC의 바람이었죠.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도 해서 적어도 월 20만 300만 원은 쓸 수 있겠지라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 수령을 시작해보니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가령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직장 건강보험료가 우대받았던 것과 달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니까 의료보험료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또 나이 들면서 건강검진 비용이나 병원비가 늘어나고 자녀들에게도 아직 지원해줄 부분이 종종 생기고요. 거기에다 주유비, 통신비, 관리비 등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연금액은 크게 오르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쓸 돈이 부족해지더랍니다. 결정적으로 CC가 가장 억울해했던 건 연금을 월급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회사원 시절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고 이게 나름대로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연금은 실제로 받다 보면 생각보다 적고 1년 사이 물가가 몇 %씩 올라버리면 그 체감액은 더 줄어듭니다.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순간에 한꺼번에 꺼내 쓰기도 애매하죠. 결국 CC는 23년 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부업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볍게 재취업을 하거나 집 근처에서 간단한 창업이라도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CC의 사례는 연금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고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예기치 못한 가족 지출 등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가 결코 마지막에 가면 알아서 정리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은퇴하고 나서는 옛날처럼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사라는 든든한 울타리도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온전히 내 책임 하에 모든 지출과 투자를 관리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기. 혹시 내가 예정보다 5년 일찍 은퇴하게 된다면? 혹시 내가 예상했던 투자 수익이 반도 안 나온다면? 혹시 가족에게 긴급하게 큰 돈이 필요해진다면? 이런 만약을 미리 생각해보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면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월급이 아니다. 연금의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보통 따라가지 못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자동 입금되는 느낌이지만 회사에 다닐 때와는 규모도 다르고 부수적인 혜택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기 쉬운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비상금을 마련해 두거나 추가 수입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년이 무조건 60세라는 공식은 깨졌다.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건강 문제 등으로 50대 초중반에 회사를 떠나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즉 60까지 일해서 충분히 모은 다음 은퇴해야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일찍 은퇴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길어진 노후 기간을 지원할 경제적 기반이 필요해져요. 투자나 창업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기. 은퇴 후 이제 좀 쉬면서 투자나 해볼까 혹은 작은 가게나 해볼까 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사업 경험이 있는지,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주변 말만 듣고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힘들게 모은 은퇴 자금을 단숨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인간관계도 중요한 자산.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건강 문제 때문에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회사 밖 세상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적 정보적 지원이 돼줄 수 있어요. 따라서 건강, 취미활동,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늘 월급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죠. 그래서 지출이 좀 많아도 잘못된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뭔가 사소한 실수에도 타격이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난 연봉이 높으니 괜찮겠지라든가 임원이니 명예퇴직금이 두둑하겠지 같은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눈앞에 보이는 돈만 믿었다. 나중에 세금 보험료 예상 못한 지출 등을 계산해보면 훨씬 적은 금액이 손에 남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마무리. 결국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이 아무리 높았어도, 대기업 임원이었어도, 혹은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걸 윗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빨리 은퇴 후 내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재정계획, 건강관리, 인간관계, 취미생활까지 다방면으로 준비해 두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과 걱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은퇴 인생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